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바로 이번 달 말이면 이 공시가 인상 확정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 다음 달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6월 달까지 투매를 하는, 매물을 던지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5월은 폭락의 계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폭락론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유세 공포, 5월 폭락설,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터디방 정원 1,500명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304번입니다. 자, 오늘 원래는 어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찬찬히 훑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뭐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정대로 6월달까지 추가적인 이 신도시 지역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 빼고는 본인들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부분이 바로 2018년 주택정책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9.13 대책의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다 실패한 정책들을 가지고 이 정책들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버리지, 금융규제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검이어서 투자 수요도 차단하지만 실제 수요자들도 집을 마련하는데 페널티를 주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실수요자를 위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는지에 대한 게 아닌 거죠. 그냥 모두 집을 사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청약 제도도 현재 이 서울권 보시게 되면은 신조어가 생겼죠. 줍고 또 줍는다. 이 무순위 청약,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한 개선안이. 특히 이 주택 청약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주 바뀝니다. 지금 벌써 20번이 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격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전보다 2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예비 당첨자 비율도 높여놔야지 되는 건데, 현금 부자들한테 흐르게끔 이 제도가 역효과죠. 무주택자한테 가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규제 때문에 본인이 청약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2분기에 우량한 분양 물건들 꽤 있죠. 벌써부터 사람들은 그것들이 미계약분, 부적격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합니다. 본인이 무순위 청약 넣고 싶다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자가 많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가 확대되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정부의 노력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안정화를 찾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종합계획 발표 말고요, 5월 폭락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9.13 대책 이후에 이 과세 기준이 되는 6월이 오기 전 바로 5월, 이제 내일 모레죠. 이 5월이 되면은 금매가 쌓이고 쌓여서 매매가도 큰 폭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고, 세금 부담 압박까지 더해져서 최악의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자, 4월 말, 바로 이번 달 말 공시가격 인상 확정 발표가 있고, 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확실히 커졌습니다. 인상도 만만한 폭이 아니죠. 많이들 놀랐습니다. 결국에 주택이 여러 개이신 분, 다주택자는 매도나
보유, 그리고 우회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증여라는 이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자, 오프닝 때 주거 종합 계획 보셨죠? 현재의 정책, 규제의 기조가 향후 정권 끝나는 거 아직도 많이 남았죠? 몇 년간은 유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바로 5월 달이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 5월 투매 폭락설입니다. 자, 작년 9.13 대책 나올 때는 이 폭락설이 굉장히 유효하게 느껴졌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5월 직전인 4월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5월에 이 세금을 두려워하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질까요? 자, 5월이 지나가면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이 붙는 것이죠. 자,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1년에 8%라는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이러한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2년 거주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언제 샀는지 취득 시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2020년 이후에 팔게 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거주를 채우던지 올해 안에 처분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2019년 안에 이 강남에 있는 그리고 마포에 있는 이렇게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2019년 안에 물건을 던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작년 9.13 대책이 나온 후 5월쯤 되면은 아주 초토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 서울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강남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선두로 해서 저가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이 하방 경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음마도 마찬가지고 이 잠호도 마찬가지고 지금 맨 밑에 급매물 쳐 나가면서 쭈루룩 거래가 되면서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호가가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씩 싹 다 또 올라간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이 하방 경직도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북의 주요 단지들도 저가 매물들이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뭐 많은 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급매물들이 소진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거래가 되는지 이 견고한 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거래가 되면 그 밑에 가격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위로 다시 이 조정 거래 금액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요즘과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이 급매물이 소진된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두 군데 정도만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남산타운, 이게 얼마 전에 경매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이게 현재 호가가 이제 9억에서 한 10억대 정도로 이 30평대가 나오는데 지금 이 급매물 이게 1동인데 1동이 이제 9억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거래가 된 것 같고요. 한 8억 9천이나 뭐 9억 정도 이 선에서 거래가 됐겠죠. 그리고 이 경매는 8억 5천 정도 선으로 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하방 경직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오는 물건들 보면은 1층 이 24동 1층만 이 8억으로 이 초저가 매물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 9억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지역은 바로 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이 인기가 많은 아파트 중 하나인데 이 답심리동에 있는 레미안 위브입니다. 레미안 위브 여기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8억 중반에 이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요즘 거래 조정 가격 보면은 그래프가 거의 이런 식입니다. 이 최고가 찍고 한 템포 물러서서 지금 거래 다시 물리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래프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3월 거래는 이제 저층이니까 이렇고요. 지금 현재는 뭐 30평대 기준 9억이 이 거래 호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두 단지만 보더라도 이 하방선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 세금 부담 때문에 5월에 고민이 많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존버 포지션 완료. 자, 2018년 역대 최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역대 최대의 주택 증여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 증여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총 13만 건의 증여가 일어났고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만 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2016년이 서울이 13,000건, 그리고 17년이 14,000건이었어요. 근데 그의 2배라는 증여 증가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는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2배 증가인데 강남 3구만 보면은 3배가 증가했습니다. 증여가.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도 지금 현재 가격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급하게 파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이 9.13 대책 이후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근데 급매 개수는 굉장히 적고 적체 현상도 없습니다. 당연히 매도보다는 보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드라마틱하게 30% 40% 이렇게 폭락하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자, 물론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편도 봐야겠죠. 일단은 이 서울의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대로 지금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3년을 이 전후로 해서 서울 도심의 신축 아파트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서울만 인허가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도 감소세에 있습니다. 자, 이 정부가 주장하는 이 3기 신도시가 올해 말까지 토지 매입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내년 그 후까지 늘어지게 된다면 이 적기에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이 가격 왜곡 현상이 번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금리의 인상 폭이 현재 상황에 이 높게 갑자기 5% 6%대로 급등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죠. 지금 이번에 화폐개혁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당분간은 지금 현재의 금리 기조대로 갈 확률이 높고 인상을 하더라도 그 폭이 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시장에 돈이 넘칩니다. 자, 송파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아파트 얘기할 때 항상 뭐 댓글 보면은 비싸서 사줄 사람이 없다 얘기하시는데 돈 많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입니다. 주위에 없어서 그러시는 거지 돈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하도 언론에서 떨어진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으니까 좀 낮게 싸게 사보려고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지금 시장의 돈은 얼마든지 흐름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넘칩니다. 자, 앞서 불확실성,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이 변수, 불확실성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 GTX 비노선 예타 통과가 올해나 뭐 내년 초까지는 되지 않을까? 일단 이게 첫 번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이 세금 기준일이죠. 세금의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건 무주택자라기보다는 이 실수요자,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이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투자에서는 이 재개발 쪽
여기에 프레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1주택자들이 갈아타는 이 시각이 과연 언제일까? 올 하반기를 앞둔 시점부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뭐 올해 초에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2월, 3월 이때를 보시면은 이미 급매 소진이 이때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하방이 이미 생성이 됐고 그 위로 호가가 또 소폭 올라간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미분양이 좀 감소되고 있는 모습, 수도권의 미분양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남은 분양 물량이 앞으로 서울에 얼마의 분양가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 3분기, 4분기 가면은 강남권의 우량한 단지들도 또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의 분양가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거슬 수 없는 게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야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량한 단지들이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현재 비싸다고 느끼는 이 분양가에 우리가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작년 9.13 대책 나온 후에 대두되었던 5월 폭락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매도자, 매수자 모두 팽팽한 기싸움이 길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1주택자들이 어떠한 시점에 움직일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